고민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6월달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혜택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세대 평균 36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는 2024년 에너지 바우처가 5월 29일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시작된다는 소식과,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롭게 추진되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2024년 긴급 돌봄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 국민 누구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어르신분들이라면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6월달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 두 가지를 새롭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좋아요, 구독 주변에 공유 한번 해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일단 먼저 세대 평균 36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는 2024년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5월 29일부터 주민센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지원 단가가 인상이 되었다고 하고요. 지원 내용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인 전기료, 도시가스료, 지역 난방비 지원을 해주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지원 대상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 기준에 충족을 하셔야 하는데요. 소득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셔야 하고요. 수급자 또는 세대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거나 영유아가 있거나 장애인, 임산부,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등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이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목하셔야 할 점은 65세 이상 노인이 있고 소득 기준에 충족하다면 이 에너지 바우처 받을 수 있으니 어르신분들은 더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겠죠. 지원 단가는 세대 평균 36만 7천 원이고요. 1인 세대의 경우는 하절기 4만 700원, 동절기 25만 4,500원을 지원해서 총 29만 5,200원을 지원하고요. 2인 세대는 하절기 5만 8,800원, 동절기 34만 8,700원을 지원해 총 40만 7,500원을 지원합니다. 4인 세대는 하절기 약 10만원, 동절기 약 59만원 해서 총 약 7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하절기나 동절기나 이렇게 지원금이 책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동절기 바우처 일부는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실물카드와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쓸 수 있고, 요금차감은 요금고지서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5월 29일부터 12월 말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 기간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따라서 요건이 맞으신다면 5월 29일 또는 6월부터 주민센터 가셔서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제도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도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새로운 제도인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니 누구나 미리 꼭 한번 알아두시면 정말 좋은 제도이고요. 어르신이라면 필수로 들어보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긴급 돌봄 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경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어르신분들에게 더욱더 유익한 서비스가 될 듯합니다. 이 긴급 돌봄 서비스는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지원을 받는 것처럼 긴급하게 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 활동 지원,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노인 장기 요양 대상자나 돌봄 대상자로 판정을 받지 않으면 이런 돌봄 서비스는 절대로 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혼자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요. 신청을 하면은 신속하게 긴급 돌봄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다른 돌봄 지원 서비스와는 차별화가 되는 것이죠. 지원 내용은 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월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내로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되 30일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노인 장기 요양 지원 제도와는 다르게 임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다만 본인 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시행지역은 기본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지자체도 있을 수 있으니 14개 시도의 시행 지자체를 확인을 해주시는 게 필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1인 가구 20대 청년이거나 혼자 사시는 중년 또는 어르신이더라도 큰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거동이 어렵고 다른 가족의 지원이 어렵다면
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는 경우라면은 병원 내 퇴원 지원실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체 일상 지원 및 청소, 식사 준비, 설거지 등 가사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데 원래 본인을 돌봐주는 자녀가 입원하게 되는 경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 자녀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때까지 요양보호사 등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긴급 돌봄 서비스이기에 서비스 신청 후 24시간 내로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고 신청 접수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주민센터 돌봄 지원 서비스나 노인 장기 요양 제도들과는 다르게 임시적이긴 하지만 신청 후 바로 긴급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제도 체크해 두셨다가 필요하실 일이 만약에 있다면 꼭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뀐 주민센터 무료 혜택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본인 서명 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무료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고 4월 2일부터는 발급 수수료도 무료가 되는 제도인데요.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적용이 되어서 부동산 매도, 자동차 매도 등의 다양한 용도의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미리 제작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만 발급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는 데 비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신분증과 본인 서명만 있으면 그 즉시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무료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인감증명서 사용보다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발급도 해주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녔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편리한 제도인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인감증명서만 발급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홍보 차원으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무료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민센터에 가시면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성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또는 장애인에게 지원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집안 내 화재가 있거나 응급호출이 필요할 때 혹은 어르신이 장시간 쓰러짐이 있을 때 이를 자동으로 감지해 119 소방서로 바로 신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어르신이 사시는 집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좋은데요. 일부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원래는 이 정보 서비스를 신청을 하려면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이제는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화면을 보시면 이해가 편한데요. 이렇게 집안 내에 응급호출기, 단말기, 활동량 감지기, 화재 감지기, 출입 감지기가 설치가 된다고 하고요. 단말기의 경우 119를 바로 연결할 수가 있고 라디오와 건강 영상을 볼 수 있는 단말기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화재 감지기는 백내 화재 시 화재 감지기가 감지해 바로 119에 신고를 해주고요. 응급호출기는 화장실이나 침실에 설치해서 응급 상황 시 버튼만 눌러도 간편하게 119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활동량 감지기는 움직임이나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서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 요원의 안부를 확인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무료로 설치를 해주는 게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인데요. 2023년까지 23만 가구에 설치가 되었고 이를 통해 응급호출 1만 7천 건 출동, 화재 발생 6,800건 출동, 활동 미감지 13만 건 출동을 해서 2023년에 다양한 응급 상황을 조치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의 생명을 살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위험 상황을 파악해 15만 건이나 응급조치를 해주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신청 대상 조건만 맞으면 신청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노인 부부 가구 등이 가능하나 자세한 선정 기준은 지역센터로 문의하라고 홍보 포스터에 나와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문의는 129 보건복지센터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6월달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제도들을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주변에 공유 한번 부탁드리고요. 트렌드 라디오는 항상 좋은 제도를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